구글 코리아 2022년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4%가 감소했습니다. 두퐁 ROI라고 평가지표를 세워봤는데요. 4%가 하락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구글 코리아를 분석하게 된 동기는 구글 코리아 작년 매출 10조 원 추정 감사보고서 30배라는 제목으로 김민서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강영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라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4일 서울대에서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재무관리학회 2023년도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강 교수는 구글 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이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액과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얘기고, 패널로 참석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유튜브 검색 엔진 등 구글 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이미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구글 코리아와 국내 플랫폼 기업 간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감사 보고서에 나온 매출액 외에 그게 한 10조 원 추정하는 추정 방법이 무엇인가가 매우 궁금합니다. 논문에서 2022년 정보통신 IT 산업의 성장률과 국내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구글 코리아의 매출 성장률 등 총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구글 코리아의 2022년도 기준 매출액 및 법인세를 추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부응하는 뉴스 같은 거로 2023년 4월 14일에 디지털 투데이라는 데서 최지연 기자가 구글 코리아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에도 앱마켓, 구글 플레이 수익을 제외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제외한 앱마켓 수익은 6조 원대로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이 매출이 어디로 잡히냐 그러면은 구글의 앱마켓 수익은 구글 코리아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의 정리가 된다. 이거 기준은 그 메인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싱가포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2년도 10월 22일 날 작년도 그 10월 달에 그 박수영 기자가 GD넷 코리아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구글 코리아 사장 국회 위증죄 고발된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구글 코리아 무책임 증언에 여야 의원 성토했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김경훈 그때 사장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불합리한 답변에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일관했다 그러고 유튜브의 사업 매출 규모나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수 등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훈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이넷 결제법 위반과 망사용료 이수 등이 꼽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구글 코리아는 입법 로비 집단인가라는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국회에 과방위라는 게 과학 무슨 방송통신위원회의 약자인 것 같아요. 증인위증죄 고발 추진 판단해서 발언 수정해라 라고 압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취득된 어떤 그 정보로 생각해
보기에는 한번 그 피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해외 현지 법인의 CEO가 재무는 권한이 없음을 한국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야근을 하려면 재무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정도인데 구글 코리아의 재무 책임자가 아마 한국인은 아닐 거예요. 구글 본사 쪽에서 아마 통제를 할 겁니다. 그 재무 쪽은. 그러니까 CEO는 영업만 열심히 해라 하는 얘기고, 모든 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그 세금을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본사 컨트롤을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고, 이 각국에 나가 있는 해외 지사에 그 채용된 그 한국 구글 코리아는 이제 한국인이 대표가 그 한국인인 모양인데 재무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조세 제도가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 해당 국가 조세는 조세대로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에 또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의 조세 제도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 해당 국가에서 세금 다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낼 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그건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 해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놓아라 하는 게 미국의 조세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인세가 높다면 조세 회피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법인세가 낮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상황에서 그 2022년도 감사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죠. 어, 이게 그 서비스 업종으로서 그 일반 그 제조업하고의 그 손익계산서 표현은 틀리죠. 영업수익이 3,448억 원. 국내 뭐 네이버 뭐 이런 데가 뭐 8조 이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어쨌든 1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0.6%가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5.4%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원가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산출을 해도 0.02포인트가 하락했어요. 구글 코리아 유한 회사는 2004년 3월 19일에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 활동은 온라인 광고 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재판매 및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까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영업의 비용까지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 285억 원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법인세가 169억 원, 거의 170억 원을 그 세금 납부를 했는데 이게 실효 법인세율로 따지면은 60%에 가깝습니다. 전년도에는 47%에 가깝고 국내에서도 이 정도 제조업이 보통 우리나라 법인세가 25%선이라고 해가지고 윤정부 들어와서는 그것도 많이 내리지 못하고 24%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에 구글 코리아가 국내에 법인세를 낸 것은 거의 60%가 됩니다. 이런 걸 봐서는 국세청이 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을 뜯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글 코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저도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국계 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절세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지사를 그 만든 기업이라 그러면은 아시아 존에 하던 중간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탈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다 뭐 미국 본사에서 다 컨트롤 못하니까 유럽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아 지사가 있는데
동아시아 쪽은 싱가포르 쪽에서 토탈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 쪽에서는 우리는 뭐 세금 뜯기는 대로 다 뜯기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뭐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서 국회 청문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협조적인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죠. 제 상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업 비용을 스르프 분석을 위해서는 저는 이 스르프는 변동비와 고정비 성격으로 좀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4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있는데 광고 선전비가 1천억 가까이 나가요. 이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라고 저는 인식을 해서 이 변동비와 나머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영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합계액은. 그래서 또한 상품 판매비라는 계정이 2022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뭔가 상품을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상품 재고자산 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자기네들은 뭐 상품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링커해 가지고 수수료만 먹는 거라면은 굳이 재고자산 계정을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자관 어떻든 상품 판매비에 17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게 2022년도에 새롭게 나타난 비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urplus로 표현해 보자 그러면 영업수에 비례하는 이 변동비를 광고 선전비로 인식을 했을 때 surplus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은 26.9%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18% 증가하는데 광고 선전비는 0.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르픈율도 올라갔고 운영 비용은 근데 거꾸로 32.7%가 증가해 가지고 TOE 생산성 번 돈 나누기 쓴 돈으로 나눠 보면은 0.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나 수르픈 영업이익은 서비스업에서는 재고 자산이 없는 한 동일한 게 나오지만은 인식하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죠.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정비 성격의 운영 비용으로 나눠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500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상 33.5%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은 0.4%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직원 수가 681명으로 뭐 구글 검색을 하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던 2022년 말 직원 수는 681명이고 또 변동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전년도는 2021년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봤을 때 평균 연봉이 2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어떠한 유수 기업도 줄 수 없는 고임금 그런 예, 직종이다,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거기다가 33.5%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인당 평균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광고 선전비는 변동비로서 이미 취급을 했고 지급 수수료는 근데 37.4%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판매비가 새롭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분석한 내용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 보면은 재고가 없으니까 뭔가 회전율이 있어야 되는데 두퐁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을 위해서 제가 채택한 평가지표인데 이것은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가 되겠습니다. 두평에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T 회전율을 그게 1.58로 전년보다 8.3%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르픈율은 5%가 증가했고 생산성 근데 떨어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자 부채 없고요. 그 다음에 투하자본 이익률은 4%가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1년에 0.92전이면은 매출한 것을 한 다 그 수금을 못하고 일할 정도는 남겨뒀다는 얘기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도 다 갚지 못하고 한 7할 정도만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 채무 회전율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어떤 그 구글 코리아하고 거래하는 여러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그런 건 아니고, 일반 매입 채무 회전율을 별도로 뽑아봤어요. 그 내역은 다음 장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1.6회전 정도 된다. 이게 자기네들 수금 속도보다는 좀 더 빨리 주고는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 내용의 매출 채권의 내역을 보면은 매출 채권 자체가 3,345억 원이에요. 특수관계자 채권은 이거는 뭐 수금이 늦게 되든 뭐 자기네들끼리의 내부 거래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매입 채무에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죠. 물건을 사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1976억 원이 이 잔고가 남아 있다는 얘기고, 특수관계자 매입 채무가 2,400억이나 돼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지급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5,778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반 매입 채무 회전율을 비교를 해봐야 이게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권은 뭔가 그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저 늦게 갚아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업에 적합한 두평 ROA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T 회전율을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퐁은 일반적으로 다 그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뭐 다 통제를 안 하고 ROI 자본 회수율 하나 가지고 그 이 각국에 나가 있는 CEO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하자본 자본 수익 자본 회수율이라는데, 이게 ROI 이 자본 이익률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거를 제가 그 T 영업이익, 사실은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 감소했고요. P 영업이익률 요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T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OA라는 게 P 곱하기 T다, 이게 영업이익률 곱하기 T 회전율. 이렇게 이 두퐁이 참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뭘 보면은 우리가 그 경영자를 갈아치울 거냐, 아니면 계속 승진시켜서 그 외국 그 자회사 현지법인의 CEO로 계속 일하게 할 거냐, 이런 걸 봤는데, 결국 ROI로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T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천계로 하나, 그 다음에 P 곱하기 T로 하나, 결과는 같은 건데 결국은 4%가 감소하면은 구글은 알짤없이 아마 자르고 다른 사람을 CEO로 올릴 겁니다. 계속 플러스를 왜 못 만드느냐라고 질책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왔고, 그 다음에 그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올해 2023년도 매출 실적을 예측해 보면은 서비스업은 그 손익분기점을 우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 비용이 한 25% 2022년도보다는 임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 뭐 이런 등등 봐가지고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20% 인상이 증가가 한다 봤을 때 한 4,22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것이 예상치인데, 변동비 기준에서 20%까지 그 올해 변동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한 4,138억 원 정도
그 2023년도 매출액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요것은 그냥 뭐 제조업에서 쓰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그 회사는 독특하게 재무제표는 이사회나 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미국 자체도 그 비공개 기업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원총회에서 승인이 된다. 현재 지배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구글 인터내셔널 LCC이며 최상위 지배자는 미국에 본점을 둔 알파벳 인코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수 관계자, 아까 뭐 매입 채무 거래도 있습니다만은 알파벳 인코퍼레이션 그룹의 하의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표시는 안 했는데 독특한 게 아직까지 구글 코리아는 이익 배당을 이 본사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에 만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음, 뭐 이익 배당을 안 하고 있는데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그 국내 임원들이나 한국에서 일하는 임원들한테 주식 선택권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이 내부 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코리아에서 일했던 직원이 나가면서 내부 주식 선택권은 장부 가격 정도 수준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팔겠다, 주식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 그러면은 싼 가격에서 주주권을 그렇게 행사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을 또 본인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익 배당은 없고 주식 선택권만 자본 계정에 설정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구글 코리아 2022년도 감사 보고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음, 뭐 국내에서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하는진 몰라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내 조세 제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억압할 수는 없다. 미국 애들이 뭐 미쳤다고 무역 협상하고 그다음에 뭐 자유무역 협상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겠냐? 자기네들 배짱에 맞게끔 그렇게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또 금융업까지 문호 개방을 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 이롭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부레기들이 뭘 얘기한다 그래도 사실 와서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데 그게 현실이다 이게요. 어, 뭐 와가지고 뭘 물어봐도 뭐 나는 그건 모른다. 본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까지 청해서 국회 증언을 하라고 뭐 공문을 보냈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걸 받고서 이 한국 애들이 이거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지는 모르죠. 내부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또 정치하고 미국 정계에 뭐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알파벳 정도면은. 지금 한국 국회의원 새끼들이 무슨 까불고 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국회에서도 국내 불쌍한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만 조지고 자빠졌는데 말이 제가 좀 험악해졌습니다만은 힘 있는 놈한테 그럼 제대로 어떻게 해보든가. 그럼 국제적으로 노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법인세를 그럼 낮춰주든지 그래서 유도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매출액을 왜 국내에 안 잡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도 구글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를 열든가 말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2023년도 10월에 구글 코리아가 나쁜 존재인 것처럼 뉴스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괜히 신기 건드리지 말아라. 뭐 오죽하면은 네이버도 힘드니까 그 이 야후 재팬 말고 그 라인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이버가 그 어떤 그 또 이 저기 그 게임 업체도 본사를 오죽하면은 일본으로 옮겼겠느냐 그런 기업도 있다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 공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줘야 국가에 충성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글 코리아를 보면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SNS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치가들은 상당히 촉각을 내세우고 뭐 이 선과 악이 희비 교차가 되는 그런 그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주목해야 될 그런 업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